설명되는 거니까. 파란색이면 이거는 겹치니까 파란색은 태극기. 아니 민은 살짝 그 눈이 좀 이상하잖아. 왜? 얼굴을 어떻게? 야 오늘이 안 오겠다. 자, 다 했지? 봐. 사자, 뱀, 독수리는 포식자의 어떤 예시이다. 그 뒤에는 그 포식자가 무엇인지 동격으로 설명해 준다. 자, 포식자라는 거는 다른 어떤 유기체들을 생물체를 사냥해서 잡아먹는 어떤 유기체들을 이제 우리가 포식자라고 얘기를 한다. 가장 훌륭한 식량을 얻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바로 성장하고 번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들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냥 기술이 높을수록 뭐하다는 얘기야? 사냥 기술이 높을수록 뭐 번식 성공률이 번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논리대로 따라가면은 여기 있는 포식자 있지 않냐? 포식자는 사냥 기술이 뛰어난 애들이잖아. 뭐 사자, 뱀, 독수리 저런 애들. 그럼 저런 애들 똑같이 뭐하다는 얘기야? 번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자, 이 포식이라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프레이가 뭐냐? 먹이잖아. 먹잇감 개체수의 크기 그리고 어떤 그 커뮤니티 내의 종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생태계가 있는데
이 생태계에 분명히 포식자가 있을 거고 피식자도 있을 거 아니냐. 그치? 포식자는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여기 있는 피식자 있지. 피식자의 개체. 그 다음에 이 피식자가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일 수도 있거든. 피식자 1, 피식자 2, 피식자 3 뭐 이렇게 있으면은 피식자의 종류, 그냥 피식자의 개체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너네가 그 교과서 몇 과 했었지? 중간고사가? 3과 했었지. 그 교과서 3과 내용이 그거 했었잖아. 비슷한 내용이었었는데 뭐 잔디가 있단 말이야. 아, 잔디가 잡초라고 하자. 그 다음에 토끼가 있다고 하자. 자, 여기서 토끼가 포식자고 이제 풀이 잡초가 피식자일 거 아니냐. 그래? 만약에 토끼가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 그 잡초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생태계 붕괴가 일어난단 말이지. 그죠? 반대로 이제 토끼만 있어요. 잡초는 없고 토끼만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토끼가 다 죽어버려. 그럼 또 토끼를 잡아먹는 얘보다 더 상위 포식자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사자라든지 뭐 이런 애들. 그치? 얘들도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태계 내에서 이 포식자는 이 피식자의 전체적인 어떤 개체수, 그 다음에 그 피식자의 어떤 종류, 이 두 가지 전부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애이다. 다음 한 가지 이유인데 여기 Y 생략돼요. 이제 그 선행사가 place, reason, way 뭐 그런 거일 때는 관계부사에 생략할 수가 있잖아. non-native species, 토착종이 아닌 종들이 나와 있잖아. 쉽게 말해서 그 뭐가 있어요? 외래종들이에요, 외래종. 자, 외래종들이 종종 심각한 문제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부족이다. 뭐의 부족이야? 그 자연 포식자의 부재이다. 어디서? 이 외래종들의 새로운 그 서식지에서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자.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외래종 중에 혹시 베스라고 아니?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 큰입 베스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고기야. 그냥 얘네가 원래 우리나라 살고 있는 종이 아닌데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에 들어와서 지금 하천에 잔뜩 풀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마 그 남미에서 들어오는 그런 애들일 거야. 응? 거기에서는 얘네를 갖다가 잡아먹고 사는 포식자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 아마존 유명하잖아. 강한 자가 아니라고 살아남을 수가 없지 여기는 이제. 그 열대 우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생태계가 다양하고 포식자, 피식자 관계가 잘 성립되어 있단 말이야. 이 크니페스가 원래 아마존에서 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아마존에 살 때에는 얘네 개체수가 그다지 많지가 않을 수가 있었어. 왜? 얘네들을 잡아먹는 더 상위 포식자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국내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야. 국내에 어떤 하천에 들어 살게 되는데 얘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개체수가 뭐가 되겠냐? 엄청나게 증가하겠지. 잔뜩 잡히잖아. 그래서 유튜브들 보면 이런 외래종들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사람도 있던데, 엄청 많던데. 뭐 이거 말고 뭐 뉴트리아인가? 뭐 이것도 있고, 뭐 황소개구리도 뭐 있고, 얘는 다 외래종 아니야. 얘는 공통점이 전부 다 외래종들인데 원래 살던 고향에서는 얘네들 잡아먹고 사는 어떤 포식자가 포식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체수가 조절이 돼. 근데 문제는 얘네가 국내에 들어오더니 얘네들이 이제 상위 포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아서 매우 골머리를 묻고 있는 게 현재 그 상황 문장이에요. 자, 됐지? 자, 다음.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포식자가 무엇이고 포식자가 뭐 존재할 시 혹은 이제 포식자가 없을 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내용이 좀 두서가 없어. 사실은 이 지문이
특히 일반적인 어떤 그 논리적인 플로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좀 어렵거든. 자, 다음 5번. 자, 여기서는 그 예시가 그 외래종의 예시가 털 붙여 손이라는 얘가 있어. 아씨 이렇게 보이네. 혹시 몇 번 찍었니? 아 미안해. 말이 좀 안 떠올라서. 자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번 앞에서 그 외래종 얘기를 하잖아. 그제? 얘가 여기 such spaces가 앞문장을 갖다가 좀 요약해 놓은 거야. 새로운 서식지에 와서는 포식자가 부족하게 될 그 외래종. 얘가 털 붙여 손이라는 어떤 종이래. 자, 털 붙여 손은 바로 그러한 종인데 그 얘네가 원래 살던 서식지에서는 그 개체수가 견제됐어 혹은 억제가 됐던 애들이야. 뭐에 의하여?
나뭇잎을 갉아먹는 뭐 딱정벌레, 그 다음에 그 뿌리를 먹는 뭐 과곰이라는 것에 의해 견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털부처손이 외래종이라고 했잖아. 얘가 원래 살던 곳이 있을 거 아니냐. 원래 살던 곳에서는 얘를 잡아먹는 포식자의 개념이 존재했어요. 얘가 아마 어떤 풀 종류인 것 같다. 풀 종류인 것 같아요. 얘가 원래 살던 데서는 딱정벌레, 그 다음에 바구미와 같은 그런 포식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살던 곳에서는 개체 수가 막 이렇게 많아지겠냐, 아니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냐? 유지가 되겠지. 그지? 포식자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아 그래 뭐 포식자 얘기를 한 거구나. 근데 이 지문이 좀 부자가 없다고 했잖아. 여기서부터는 좀 아예 그냥 좀 다른 내용이야. 6, 7, 8번 문장이야. 1번부터 6번까지 문장은 뭐 포식자 얘기라고 치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은 포식자 얘기인 거고 6, 7, 8번은 좀 다른 얘기다. 포식자가 아닌 좀 다른 얘기를 해. 자, parasitism,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한다. 많이 들어봤지? 기생충. 자, 기생이라는 것은 포식의 변종 형태이다. 자, 뭐냐면은 어떤 이 기생 생물은 이 희생자를 혹은 뭐 먹이를 먹고 산다. 그러나 약화시킨다. 먹이를 갖다가 뭐 하기보다는 그 숙주를 갖다가 죽이기보다는. 자, 기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생을 하는 애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잡아먹어. 근데 그 잡아먹는 애를 갖다가 숙주라기를 해요. 근데 숙주를 죽이지는 않아요. 그냥 쇠약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가 있다고 하자. 소에 달라붙은 어떤 진드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얘들은 소를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못해. 그냥 소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피만 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가 죽냐? 그런 건 아니야. 서서히 좀 말라갈 뿐인 것이죠. 자, 몇몇 그 기생 생물들은 뭐와 같은 뭐 위트 러스트라는 게 미래 녹벽균이란다. 이런 거와 같은 몇몇 어떤 기생 생물들은 매우 특수한 숙주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매우 특수한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기생충 주제에 입맛이 뭐하다는 얘기일까? 입맛이 뭐하다는 얘기일까? 까다롭다는 얘기야. 즉 쟤네들은 저 미래 녹병균 같은 그러한 기생 생물들은 아무 숙주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숙주가 굉장히 조금 수가 종류가 엄청 적다는 얘기야. 자, 다른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른 애들이 다른 기생충들이야. 다른 어떤 그 기생생물들은 기생충들은 뭐와 같은 얘는 뭐 겨우살이 된다. 이러한 겨우살이 같은 다른 기생생물들은 다양한 종에 기생한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양한 종에 기생한다 하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있잖아. 그럼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냐? 어떤 종에 기생한다? 제한된 종에 기생한다. 나 그럼 대체 그래 주제는 뭐냐? 포식이야? 아니면은 기생이야? 포식이야? 아니면 기생이냐? 뭘 고민을 해? 둘 다야. 둘 다 들어가야 돼. 둘 다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뭐가 더 상위 개념이야? 포식과 기생 중에 포식이 더 상위 개념이야. 왜? 여기 나와 있잖아. 포식의 어떤 변종 형태라고. 그럼 그 차이가 뭐니? 포식은 뭐해?
포식은 뭐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걸까? 피식이 아니잖아. 기생이잖아. 씨.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고. 포식은 먹잇감은 뭐해? 죽여서 잡아서 죽인단 말이야. 아니, 기생하는 어떤 종들한테 우리가 먹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칭하는 거야? 숙주라고 하죠. 숙주. 기생하는 것들한테 먹이는 숙주라고 칭하는 거야. 뭐 그래 나와 있진 않지만 잡아먹지 않고 쇠약하게만 만든다. 붙어서 숙주에 붙어서 숙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영양소라든지 피라든지 그런 거를 흡수해 갖는 거야. 그러면 숙주가 뭐가 되겠냐? 야 내가 막말로 모기한테 피 좀 빨린다고 해서 죽냐? 아니잖아. 너네 모기한테 피 좀 빨린다고 해서 죽냐? 아니야. 근데 니네 몸에 모기가 달라붙어가지고 영양 떨어지지 않는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모기가 영구적으로 몸에 붙었다고 생각을 해봐. 수십만 마리가. 응? 어떨 것 같냐? 너네 바로 죽냐? 모기 10마리한테 동시에 물린다고 바로 죽어? 아니지.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 할 수 있어? 너가 영양소가 다 빨려서 피가 다 빨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잡아먹지는 않는 거고 그냥 영양소를 갈취해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이 기생이라는 것들은. 됐지? 자, 됐어. 넘어가요. 자, 다음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11강으로 갈 거야. 십일 강이 좀 많아. 다 들어간다. 혹시 뭐 빠진다고 할 질문 있니? 없잖아. 그럼 다음 돼. 빠진다고 하긴 했는데 뭐가? 아직 안 알려준 거. 진짜요? 공지쌤 진짜로 그랬어? 네. 그러면은 모르겠다. 그냥 우리 내가 하던 거 해야지. 기대하는.
그러네. 어디냐?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여기다. 에어컨 켜놨는데 지금? 아직 더? 문이 열려. 에어컨이 지금 22도야. 내가 목소리. 자, 보자. 뭐 이런 사람은 얘가 누구냐면은 큰 회사의 부대표인 부사장인 제프리라는 사람은 한때 was taught 배웠다. 가르치다의 수동태는 배웠다요. 배웠다. 뭐를 배웠어? 간단한 아이디어를. 그러나 우리가 아이디어 뒤에 전치사 오브를 쓸 때는 이거 동격의 기능을 한다. 뭐 한다는 아이디어야. To refresh 뭔가 기분 전환을 위한 뭔가 여기서는 기분 전환이 아니라 뭐 원기 회복이라 나와 있지만 뭐 상관없어요. 뭐 기분 전환을 위한 뭐 원기 회복을 위한 pausing 멈춰 보겠다는 멈추는 어떤 간단한 어떤 아이디어를 배웠다. 이 멈추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멈추는 건지 아직은 몰라. 뭐 밑에 있다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 뭐 원기 회복을 위한 멈추기는 시작되었다. 언제 시작되었냐? 이 부사장이 깨달았을 때. 뭘 깨달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가 매일 저녁 직장터에서 집으로 운전을 해 가면서 그의 정신이 여전히 집중되어 있었을 때.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 일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지금 퇴근하고 집에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머릿속에 여전히 뭐에 관한 생각이 있는 거야? 일에 관한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퇴근하면서 일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모두 그러한 감정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지금 내가 말한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업무와 관련된 생각을 하는 기분. 우리 모두 그런 걸 알고 있다. 너네는 아직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그 사무실을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떠났었을 수도 있다. 왜냐 지금 퇴근했으니까. 우리 육체적으로는 없다는 얘기는 몸은 거기 없다는 얘기야. 우리의 몸은 지금 사무실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거기에 있다. 이 거기가 의미하는 게 어디겠어요? 사무실에 사무실. 육체는 떠났지만 정신은 여전히 사무실에 있다. 우리의 정신이 끝없는 어떤 루프에 갇혀 있는 상태로 어떤 루프냐? 그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려 보고 걱정하는 뭘 걱정해? 어떤 것들을 갖다가 어떤 것들이야?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get의 목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get이 이런 식으로 쓰지 않냐? 오형식 문형을 쓸 때 get 목적격보 여기다가 to 부정사 쓰고 to be 팁을 써도 되는 to be는 뭐가 되냐? 생략되잖아. 그래?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 없는 거야. 다음 날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운전을 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그날 자기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되돌려봐. 뭐 부하한테 뭔가 훈계할 일, 자기가 위에 있는 부장님한테 막 혼난 일, 뭔가 저런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 아니야. 하고 내일까지 끝내야 하는 어떤 업무가 있는데 그걸 지금 퇴근을 다 완료하지 못하고
지금 집에 가고 있는 거야. 아 그런데 가면서 이런 생각 하겠지. 아씨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좋겠다 하면서 막 그런 생각 할 거 같습니다. 그죠? 자 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너네가 퇴근을 한다고 해봐. 무슨 기분이 들 거 아니야? 뭔가 좀 지치겠지. 힘들겠지.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겠지. 자, 봐. 자, 그래서 지금. 자, 방금 우리가 읽은 3번 문장이랑 4번 문장 잠깐만 올라오자. 얘가 지금 3번 문장이랑 4번 문장을 보면은 특히 이 2번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게 지금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배운 아이디어에 대한 그 소개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겪은 어떤 일화 경험을 갖다 먼저 얘기를 해줘. 이 사람이 퇴근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몸은 떠났지만 업무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좀 찝찝한 기분을 안고 집에 가고 있잖아. 그치? 이랬던 경험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랬던 경험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뭔가 원기 회복을 위한 멈춤이라는 아이디어를 행해 본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그 2번, 3번, 4번까지가 어떤 이 사람의 그 경험에 관련된 얘기였다라면은 5번 문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 원기 회복을 위한 멈춤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소개를 한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집에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적용시켜 본다. 뭐를? 이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거든. 여기 지금 리프레시가 동사인데 지금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 보이지 않냐? 이럴 때는 이 동사는 자동사 취급해주면 된다. 어떤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으면은 그냥 무조건 목적 관계대명사 취급을 해라. 아예 무조건 주격 관계대명사 취급을 해. 그래서 그 동사를 그냥 자동사 취급을 해버리라고. 원기 회복을 해주는 그 멈춤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는 적용을 시켜본다. 이것도 이상하네. 아씨 오늘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직접 목적 아니지? 오형식 문형인데 목적격 보여줘. 자, 그는 잠깐 동안 멈춘다. 눈을 감아본다. 숨을 뭐 한 번 깊게 그리고 뭐 천천히 들이쉬고 내쉰다. 숨을 내쉬면서 그는 일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fall away 사라지게 해버린다. 자, 그러니까 봐. 이 머릿속에 지금 일과 관련된 직장에서의 문제랑 관련된 어떤 기억을 안고 지금 자기 집 안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만나잖아. 뭔가 내가 그 가족들과 만나가지고
뭔가 좀 기분 좋은 뭔가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 기분 상태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어려울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러한 방법이 5, 6, 7번이 전부 다 이 디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 이제 현관문을 통해 그 가족한테 걸어가게 해준다. 더 more singleness of purpose, 그 한 가지 목표에 몰두를 한 채로.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그 한 가지 목표가 뭐겠냐? 그 한 가지 목표가 뭐겠니? 가족과의 뭐겠어요?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일과 관련된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내 애기, 내 어떤 뭐 가정, 뭐 남편이나 아내들 있으면은 약간 좀 내 머릿속에 비우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 일과 관련된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가면은 내 집에 기다리고 있던 뭐 내 애기나 아니면 남편, 배우자 그런 애한테 짜증을 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내 직장에서 겪은 스트레스를 갖다가 집에 있는 어떤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배출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죠? 혹은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뭐 짜증을 내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계속해서 내일까지 끝내야 할 일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집에 가서도 가정에 충실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니냐. 계속해서 그 업무 생각 관련되어 있는 것만 가득 차 있으면 집에서도 뭔가 업무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머릿속을 갖다가 좀 비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릿속을 비우는 작업을 갖다가 이 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 멈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멈추는 건 뭐를 멈추는 거겠어요? 직장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것이야, 정확하게는. 자, 다음. 이 표현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 한 시간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 이거 자, 얘는 한 문장이야. 자, 이러이러한 것은 노자에게서 나온 어떤 정서를 대변한다, 뒷받침한다. 그래서 이 노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직장에서는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 다음 가정에서는 be completely present, 완전히 present가 뭐 존재하는 그런 얘기잖아. 그 완전히 존재하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 여기는 좀 해석이 좀 의역이 나와 있지만 해석이 좀 많이 좀 초월번역되어 있긴 해. 온전히 참여하라고. 가정에 온전히 있으라는 얘기는 가정에 뭐하라는 얘기야? 충실하라는 얘기야. 아니 가정에 완전히 충실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글에서 나타내는 멈추기,
이거는 정확하게 뭐를 멈추는 거라고 했지 아까? 아니 캔슬. 일에 관한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 멈추기가 의미하는 거는 직장에서의 어떤 그 일에 관한 생각을 멈추는 걸 말하는 거였고, 그 주제는 뭐니? 얘를 왜 해야 돼? 지금 왜 해야 돼? 가정에 온전히 충실하기 위해서.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이거 진짜 에어컨 켜는데 좀 안 시원하긴 하다 이 가스실이. 우리 원래 옆방에 있었을 때는 조금만 틀어도 추웠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틀어놔도 이렇게 좀 시원하지가 않네.